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 언더우드 영어 논술 대표 강사 소피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우선 제 자신을 지름길을 좋아하는 강사라고 보통 소개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독학으로 2주 만에 특별한 공부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연세대 언더우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격 비법을 블리스에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OT 목차인데요. 우선은 제 자신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블리스 UIC SA 대표 강사 소피아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독학으로 2주에서 1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하스 편입에 합격하였습니다. 특히나 케이스 스터디라는 포트폴리오식 학습법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학습법이 무엇인지는 차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적 때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였고요. 그때 당시에도 영어 에세이 포함하는 평가를 하는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고대와 연대에서 둘 다 문학회 활동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난 10년간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등등 유명 학원에서 영어 에세이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 이제 블리스 본원에 언더우드 대표 강사님이 한 분 더 계시죠. 저보다 먼저 이제 이 학원에 근무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을 이제 UIC 합격으로 이끈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스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2주 만에 공부를 해서 연세대에 합격을 했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증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전 시험이 12월 18일인데 12월 5일 밤에 기출 문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연세대에 지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1월 초쯤에 이제 기출문제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만 넣은 상태고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시험으로부터 2주쯤 전에 실제로 구매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식을 제가 추천을 하진 않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서 또 분석을 한 것은 다른 선배님들, 그러니까 합격자 분들의 이제 공부 방법 아니면 이제 당시 존재를 했던 대형 학원의 UIC 강의들의 목차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합격자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강사분들이 강조를 한 건 매일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책이든지 뭐 강의든지 팟캐스트 같은 콘텐츠를 보고 들어라. 그래서 이런 문학사학 철학의 배경 지식을 얇고 넓게 이제 좀 구성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과 작문법을 병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들 강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UIC 시험 포맷 같은 경우에는 지문 2개가 주어지죠. 그럼 그 2개의 지문을 분석을 하고 또 이제 본인만의 예시를 한두 개 무조건 제시를 하는 것이 룰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분석력과 그리고 나만의 퀄리티 있는 예시를 찾는 거다. 그리고 특히나 이 예시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겠다 라고 저는 이때 당시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이제 공부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식 공부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UIC 에세이의 편입시험에 어떠한 주제가 나와도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정말 이제 특별한 필살기 같이 니치한 이런 아카데믹 예시 포트폴리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아마 지금 전적대 전공이나 아니면 관심사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는 건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는 있어 보이는 걸 우선 쓰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으면서 뭐 그래도 있어 보이긴 해야 돼요. 정말 학구적인 교수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예시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지금 생물학 전공이라서 이미 생물학을 많이 알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이제 원래 뭐 재즈 음악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이제 원래 운동을 했어서 뭐 이제 축구 아니면 그런 이제 스포츠 경영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 다 정말 좋은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관심사로 케이스 스터디를 당연히 구축을 했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한 프로세스는 뭐냐면 전적대,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강의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수업의 강의 자료를 다시 꺼내서 정리를 했어요. 뭐 당시 교수님의 PPT 아니면 이제 학교 교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논문이나 아니면 양질의 유튜브 강의, 요새 유튜브에 뭐 아이비리그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강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들으면서 지식을 보강했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우선 노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기출문제에 이제 끼워 넣으면서 이게 과연 기출문제에 적용이 가능한가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스터디를 한 5개에서 6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게 지난 10개년 기출에 100% 맞진 않아도 한 70%만 맞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각 이제 프롬프트마다 내가 답안을 쓸 때 결국에 예시를 5개 쓸 필요 없죠. 하나에서 2개만 쓰면 돼요. 그래서 결국 케이스스터디가 5개 있는데 그게 그래도 타율이 뭐 60%, 70% 이상이다 하면 이미 좋은 에세이를 쓸 연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전 시험에서 내가 정말 깊게 탐구한 양질의 예시를 사용할 수 있게 저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식이 실제로 합격으로 실전해서 제가 증명을 했죠. 우선은 저는 이제 2023년도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 시험이 특이하게 나왔는데요. 제시문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동심리학 과연 지문이었고요. 제시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의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대략 뭐 국제관계 내지 뭐 인류학, 사회학 관련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지문을 이제 잊고 이러한 두 지문의 공통점, 차이점을 이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예시까지 제시를 하는 건 당연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 생각을 해뒀던 케이스스터디 예시를 통해서 굉장히 잘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이제 케이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는 이제 국제학,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을 했던 분야의 Schools of Thought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국제 관계를 보면 다양한 나라들이 뭐 동맹을 맺고 서로 싸우고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몇몇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프레이밍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School of Thought이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이제 RER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거 자체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 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문학 중에서도 희곡을 굉장히 좋아해서 브레이트라는 국작가의 verfremden이라는 이론이 특정한 이제 햄릿 기반의 현대 영국 부조리극에 어떻게 이게 차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이제 이 당시에 프롬프트와 잘 엮어서 이제 답안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완성했는지는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당시 복기본을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예시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합격을 했나라고 이제 합격 답안 복기가 궁금하시다면 제 수업에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오늘은 우선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이 방식을 제가 혼자 쓴 다음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조금 지도를 해서 합격 비법을 전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한 게 저희 학원의 행크 강사님입니다. 제가 사실 행크 강사님을 처음 만난 건 학교에서가 아니라 이제 편입 사제지간으로 1대1 수업 사제지간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케이스스터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합격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UIC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작년에 저희 블리스 합격생 학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영어 논술을 작성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문학 예시를 정말 완벽하게 차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나 뭐 이제 행크 선생님이나 아니면 작년 학생이나 사실 모든 뭐 스펙이나 나이나 아니면 뭐 전적대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을 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수업 관련 상담을 할 때 여쭤보시는 부분은 혹시 나이나 학점이나 전적대 이런 부분들이 상관이 있나요? 라는 것인데 저는 단연코 정말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거의 30이 다 돼서 이제 합격을 했고요. 또 저나 아니면 행크 선생님 다 학점이 정말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의를 촬영한 시점이 8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4개월만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미국 중학생 수준의 영장문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기 크라이테리아를 좀 적어놨는데요. 토익이 800점 이상이다. 아니면 이제 해외 유학이나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1년 이상이다. 아니면 토플이 90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기초적인 영장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이 4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꼭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은 평소에 뭐 영어 에세이로 평가되는 수업, 요새는 이제 연강이 굉장히 많죠. 연강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경험이 많다.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인문사회학적 분야에 관심이 많고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혹은 나는 굉장히 창의력이 좋다, 사고력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준 네이티브급으로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하면 이 중 2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지금 저와 시작을 하시면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는 진입장벽 때문에 탁과 편입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하는데 수능처럼 매일같이 뭐 8시간, 9시간 수능 공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학원에 와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제가 드리는 리딩 과제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3, 4시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 충실하게 이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언더우드 영어 논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냐에 있어서 제 방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3가지로 개괄적으로 나눠요. 근데 여기서 인문학의 중요성,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강조를 안 하시는 강사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U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럴 아츠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거의 98% 이상 인문학에서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레어한 확률로 하나의 제시문이 인문학이 아니라 뭐 이제 행동 경제학 같은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그 다른 제시문은 인문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들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더더욱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러니의 중요성이에요. 아이러니의 중요성.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세대는 일반적인 통념과 반대되는 개념을 제시해서 기존 사고방식을 흔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명제가 뭐 나는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 키가 크다. 이런 명제 안 좋아해요. 그럼 오히려 어떤 걸 좋아하냐? 나는 특정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밥을 오히려 안 먹더라.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운동은 오히려 키가 작은 학생들이 잘하더라. 이렇게 뭔가 되게 반전이 있는데 이건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런 걸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 사실 거의 10개년도 기출 문제를 보신 분들은 정말 이 모든 기출 문제들이 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라고 동의를 아마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그냥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 2025년도 기출이죠. 여기에는 지문 A에는 신체 장애를 지닌 로마 황제 예시가 나왔고요. 지문 B에는 이제 지금은 보편적인 위생 상식인 손 씻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프롬프트죠. 질문이죠.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 2가지 이제 가치관 아니면 사람들이 왜 과거에는 후고 바보 취급을 받았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손 씻기 당연히 이제 지성인이면 손을 씻어야죠. 그렇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이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도 지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걸 파악을 해보면 실제로 뭔가 굉장히 부족한 황제가 아니라 지성은 이제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실 진짜 바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들이 왜 당 시대에서는 저평가를 받았냐라는 뭔가 의외의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아이러니를 파악해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딱 하나 제가 아직 안 다룬 게 예시의 중요성이죠. 근데 그 예시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구체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예시 제시가 필수예요. 실제로 기출 질문들에 보면 지난 10년간 항상 이제 예시를 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해왔었고요. 이제 제시를 하라고 하는 예시도 다소 특이한 편입니다. 조금 무난하게는 뭐 이러한 예시를 드는 뭐 인물을 찾아라. 아니면 이제 뭐 장르 무관하게 뭐 너의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으니까 뭐 예시를 한번 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특이하기로는 예를 들어 불교 사원을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것인가? 그리고 왜 거기에 지을 것인가? 혹은 이제 인생을 코미디 혹은 비극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너의 인생을 토대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정말 창의적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국어 논술과 굉장히 궤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 고려대 둘 다 편입 문과들에서는 이제 국어 논술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어 논술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무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기출 문제를 조금 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어 논술은 오로지 지문 분석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된 방식이 지문 분석과 예시 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문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시의 퀄리티입니다. 예시의 퀄리티가 진짜 좌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채점표를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보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 파트입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UIC 기출문제도 공개가 되지 않는데 채점표는 더더욱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반드시 이게 존재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 등수를 가려야 하는 논술 시험에서 채점표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UIC 에세이 외에도 영어 논술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보통은 채점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영어 에세이 시험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25% 이거는 스타일이죠. 스타일이 뭐냐면 영어 문장력으로 영어 실력을 파악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 문법이라든지 단어 성정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글빨 이런 거를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 이거는 structure예요. structure. 깔끔한 구조로 이제 분석과 예시의 비율이 적당한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70%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substance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문 분석이랑 개별 예시로 나눠서 채점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배분을 하는 점수는 35% 동일합니다. 근데 왜 개별 예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하면 사실 지문 분석 자체는 학생 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문이 조금 쉽게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학생들이 그 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당락은 스타일과 substance 그리고 특히나 예시의 퀄리티에서 굉장히 갈립니다. 한 학생은 예시를 들 때 굉장히 이제 1차원적인 예시를 들며 뭐 해리포터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조금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웬만한 전공자가 아니면 모를 만한 지식을 정말 고차원적으로 엮어서 이제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작문력을 가졌을 때 아마도 저는 후자인 학생이 합격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자신문사에서 한강 작가님 대해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되게 깊게 조사를 했었는데 한 작가님은 예시로 이렇게 작성을 이번 연도 시험 문제 맞춰 잘 작성을 해서 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제 강의가 좋은지, 제 합격 전략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 강의를 해요. 하는데 이제 뭔가 폭넓게 뭐 이제 이번 달은 문학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달은 뭐 사학 강의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시험에 필요한 스킬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의고사와 가장 연관이 있는 분야를 골라서 이제 강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제 강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얇고 넓게 배경 지식을 쌓고 이러한 개념과 개념을 잊자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좁고 깊게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를 제작을 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는 이렇게 얇고 넓게 공부를 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배경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동떨어진 개념 두 개를 잊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커리큘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강의만의 차별점을 4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스터디 학습법을 최초로 고안을 한 강사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이제 합격으로 증명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인 첨삭 4가지를 제가 대표 강사로서 직접 하겠다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첨삭은 물론이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한 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또 당연히 학생들이 다 케이스 스터디가 비슷하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제가 학생마다 관심사를 물어보고 파악해서 그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 스터디를 추천을 해줘서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티칭을 하는 편입니다. 또 그 외에도 영어 공부법 상담, 혹은 어떠한 과로 어플라이를 하면 좋을지 진학 상담, 이 4가지를 대표 강사가 직접 봐주는 언더우드 편입학원은 블리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언더우드를 가장 잘 아는 강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국제학부를 거쳐서 연세대 언더우드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연세대만의 커리큘럼, 그리고 연세대만의 교수진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는지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모의고사도 언더우드에서 제가 수업을 들었던 그런 강의 교재에서 자주 발췌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언더우드가 아니더라도 저는 지난 10년간 영어 에세이를 가르쳐온 강사입니다. 따라서 영어 에세이 자체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8월 초부터 개강을 하고요. 수업 시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6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2차 합격생들을 위해서 학업 계획서 상담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강의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주제 A에 대해서 먼저 85분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고 주제 B에 대해서 85분 동안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글쓰기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 주제 A와 주제 B를 읽는 글을 이제 쓰는 연습을 하는 액티비티를 합니다. 뭐냐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배경 지식을 머릿속에 이제 넣는다고 해도 그 날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러한 액티비티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면 첨삭을 당연히 하고요. 주제 A와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 주에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문제, 학생들이 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와 연관이 있는 주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요. 이게 실제로 연세대에서 에세이를 쓰는데 시간을 120분을 주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는 동안 개별 룸으로 제가 이제 데려와서 1대1로 지도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에세이 작성 및 개인 첨삭 시간을 130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 개인 첨삭 빼고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히 거의 120분이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휴식을 가지고 문제풀이 강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일 썼던 에세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 강의의 커리큘럼에 대한 예시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하나 볼게요. 8월 10일에 여기 강의 A는 낭만주의 문학, 이건 사실 서양 문학이거든요. 서양 문학 및 서양 문학의 사조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과 동아시아입니다. 사실 크게 연관이 없어요. 당연히 연관이 없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제시문 A, 제시문 B에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기출 문제로.
그럼 당연히 이 두 개가 좀 생뚱맞은 주제라고 해도 연결을 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날에 그것을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지향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논술 첨삭일 텐데 첨삭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글쓰기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첨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 문제풀이 하는 날 대면 개인 첨삭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당 10분에서 15분 정도 첨삭을 하는데 특히 초반에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을 거예요. 훨씬 소규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인당 30분 첨삭을 원한다. 저는 30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학생들을 이제 n분의 1로 나눠서 그 시간을 저는 오롯이 투자를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초반에 강의를 신청을 하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에세이의 뭐 문법이라든지 컨텐츠 뭐 이런 부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피드백도 당연히 있지만 개괄적인 구조를 저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조라든지 아니면 예시의 퀄리티까지 상담을 하고 이미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케이스터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잘 적용을 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이제 지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1대1을 에세이를 첨삭을 하는 건 물론 학업계획서를 기획하는 것까지 틈틈이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업계획서는 이제 1차 합격을 해야지 제출을 하죠. 사실 그때 가서 이제 계획을 하면 이미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차 합격이 나고 거의 일주일 만에 학업계획서를 이제 연세대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새로운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학업계획서를 이제 쓰고 싶은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아직은 지금 2학기가 남았죠. 그럼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수업을 들으면 UIC 에세이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께 학업계획서에 엮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는 조금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 먼저 등록을 하실수록 저의 더욱더 높은 밀착 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세이뿐만 아니라 케이스터디 포트폴리오 그리고 어떠한 학부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한 학업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심지어 2학기 때 어떠한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까지도 제가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험까지 지금 4달이 남았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지름길을 찾는 걸 좋아하는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지름길 제 학생들과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 신청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학원에서 볼 수 있길 바랄게요. 바이. 감사합니다.